하지 않아도 충분히 쓸만한 성능이 나왔습니다. 제너레이팅을 해본 적은 없다는 얘기는 그러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용어는 얘기가 달라요. 용어는 어떻게 판단에 다르지만 적게 잡아도 7만 개가 넘습니다. 걔가 마지막 그 이중 연결 지점에 한해서 일어날 수 있는 표층형의 다양성을 세종 발뭉치 1100만 어절로 학습이 되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죠. 이건 실험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팅을 합니다. 제너레이팅의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학습은 끝났어요. 제너레이팅 해야 되는 건 하고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 안 하고 재현율이 충분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구축을 그렇게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 많이 생략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린 인간을 분석하는 과정이고 기린이 4가지고 인간은 7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 가능성이 무려 이것만 해도 지금 28가지죠. 이걸 다 실험해보는 게 맞겠지만 약간 그 속도와 정확률 사이에 저울질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상위 3개, 이쪽에 상위 3개만 조합 가능성을 보고 그 중에서 또 3개만 뽑는 식으로 약간 트레이드 오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상수를 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건 3을 주는 게 적절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재현율을 테스트할 때, 즉 생성된 후보 중에 정답이 있느냐를 테스트할 때는 5를 줬습니다. 그럼 각각의 조합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수학식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각 함수들 또는 확률을 다 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설명 건너뛰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보면은 2개의 PWD 결과값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모 보면 네모 끝이 뾰족한 네모 2개인데요. 그래서 이 VCP하고 니은가는 통째로 검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VCP 간에 니은가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특징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 NNG 다음에 이 VCP가 나올 수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거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거기를 정말 중요하게 좀 세부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세종 발뭉치를 테스트를 한 거고요. 환경은 990만 어절 학습, 어절 단위로 측정했고 말씀드렸듯이 동형이어가 포함된 형태로 후보를 생성했어요. 그 동형이어를 맞출 때까지 한 개 맞춰야만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현율은 99%가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분석해가지고 후보를 상상 가능한 거 다 만들어내는 식은 아니고 최상위 5개만 뽑아서 그 중에 답이 있는지를 체크한 것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정확률이라는 것은 문맥 정보 안 보고 진짜로 이 알고리즘만으로 하나의 후보만 선택했을 때 걔가 문맥적으로도 정답인지까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93.56이 나왔고요. 전체 정확률에서 이제 HMM으로 태기까지 했을 때는 96.5%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뭐 속도랑 사용했던 그 학습 결과물의 용량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PWD에 어떤 오류가 나오면은 당연히 그래서 패턴을 찾아내고 제가 프로그램을 수정하죠. 그런 식으로 거의 3, 4년 가량 튜닝을 했어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피부 오류가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수정을 했고 물론 지금 많이 생략했지만 세부 기술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형태소도 그러니까 얘는 뭐 검색을 해보니까 없고 PWD에 그러면 복합명사로 보통 판단을 해서 또 잘라보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이게 복합명사는 아닐 거야 라고 추측하도록 뭘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도저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2가지는 현재 아직까지 연구 대상입니다.
물론 띠분 오류 같은 거는 전용 알고리즘을 선행으로, 전처리로 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방금 그 알고리즘을 이제 CKML이라고 부르는데요. 또는 그냥 PWD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방금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것에서 하나의 후보만 선택하기 위해 인접한 어절을 사용하는 알고리즘 패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깅에서 쓰는 알고리즘으로 보기보다 자질의 형태가 무엇인지로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인접한 어절에 가장 인접한 품사를 많이 썼습니다. 기존에. 이게 이제 자질의 형태가 가질 수 있는 크기나 가지수에 따라서 이걸 쓰면은 재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말뭉치가 커지면서 좀 더 큰 자질의 형태를 쓰도록 발전했습니다. 기술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생략하고 지금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인접한 어절에 걔가 어떤 식으로 분석됐는지의 정보는 그거는 참고하지 않고 그냥 보이기에 어떤 음절이다. 표측량을 사용하는 거죠. 어절 그 자체를.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사과를 먹었다를 태깅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사과를 태깅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의 뒷어절의 첫 두 음절이 먹었이면 사과를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죠. 확률을 구하자면 열매 사과를이 먹었이라는 어절 직전에 어떻게 쓰입니까? 나올 확률.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확률을. 그래서 먹었이 무슨 이게 심지어 동사인지조차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이런 음절이 나왔다. 를 자질로 쓰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 그림은 기존의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게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를 적은 건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연구 주제 시간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알고리즘을 SCP라고 부르는데요. 실라브의 S입니다. 그래서 SCP를 쓸 때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각각 계산해야 할 건수라고 할까나. 이걸 지금 보시면은 타고는 크게 네 가지 뜻으로 후보가 나오면 좌측에 차력이라는 것을 나왔으니까 이것을 대상으로 각각의 후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보게 되겠죠. 그래서 떠났다를 조건으로 아마 떠났 이걸 써서 계산하겠죠. 그렇게 4번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8번 계산해서 타고를 태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방법대로라면은 밑에 선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어디까지나 재현율을 감안해서 음절을 다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어절을 전체와 다음 어절의 처음 두 음절을 조건으로 말뭉치에서 검색을 하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사과, 영어, 영이. 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두 어절의 실질 형태소 부분의 동형이역 번호까지 결정하는 데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사과를 태깅하는 데 쓰는 수학식과 먹엇을 태깅하는 데 쓰는 수학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적혀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3개의 어절로 구성된 문장이 있으면 자, 맛있는과 사과 사이에서 사과를 태깅하기 위해 쓰는 그 SCP의 조건, 정확하게 이제 AF의 조건이고요. 맛있는 사과 스타 이렇게 돼서 이 정보를 쓰게 돼요. 그리고 먹었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사과를 태깅하는 데 쓰는 그 음절 조건은 정확하게 이제 부분 어절 조건이에요. 부분 어절 조건은 사과를 먹었 스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밑에 먹었다를 태깅하기 위한 AF 정보가 사과를 태깅하기 위한 먹었다를 쓰는 AF 정보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개의 어절로 구성된 얘를 태깅하는 데에 그 완성된 학습 사전의 쿼리를 던지는 지름수가 3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계산의 과정에 나온 값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이밍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은 AF는 all first고 R은 오른쪽 어절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어절을 중심으로 RAF는 자기 오른쪽 어절을 사용하는 거죠. 방금 모델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대략 30%도 안 되는 재현율을 보여요.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만 쓰기에는 70% 이상 패딩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로는. 자, 그래서 좀 더 재현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보 형태를 정보 형태를 줄입니다. 그래서 발을 넣어 이렇게 두 글자씩 쓰는 거죠. 자세한 설명은 건너뛰도록 하고요. 여기 두 글자만 썼을 때 나머지 쓰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CKM의 알고리즘에서 썼던 점수를 이용해서 보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AF랑 아까 EF 두 가지 모델이 나왔어요. AF가 가능하다면 AF가 좋고 AF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EF를 쓰는 겁니다. 현재 어절을 중심으로 자기 왼쪽 어절을 쓰는 LAF랑 LEF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또 오른쪽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왼쪽은 AF가 선택되더라도 오른쪽은 EF가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다르니까요. 자, 이것을 단계별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재현율이 낮더라도 신뢰도가 높은 자재 형태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은 뭔가 중복돼서 학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용량 관리 면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방금 그 두 가지로도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은 의문 변동이 일어나면 지금 지금 글을 보시면은 같은 실질 형태소를 가져도 바뀌는 게 있어요. 문 자체 두 글자 안에서도. 이것에 대응해서 원형의